안녕하세요. 양 실장입니다. 오늘은 3강, 정석 강의 3강이죠. 모델과 도구이고요. 부제로는 누구나 AI 연구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이 배움의 어떤 단계를 좀 더 개인 최적화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괄목할 만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가브리엘 페터슨, 그러니까 페테르손이라고 하는 스웨덴 오픈 AI, 여기 지금 가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죠. 오픈 AI 연구원입니다. 이분 소개를 좀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오픈 AI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는 분인데요. 가브리엘 페테르손, 이분은 스웨덴에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대학교 학위는 당연히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스타트업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면서 실력을 쌓았고 미드저니를 거쳐 결국 오픈 AI에서 소라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학력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페테르손은 뭔가를 배우기 전에 교과서부터 정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머신러닝 기초부터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머신러닝으로 뭘 만들어 볼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AI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모르는 코드와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코드는 왜 필요한 거지?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아래에서 뭘 알아야 하지?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 출발해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필요한 기초 지식까지 거슬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AI에게 설명하고 내 설명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줘 라고 합니다. 즉 AI를 단순한 정답 생성기가 아니라 개인 과외 선생님이자 구두 시험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페테르손의 학습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고 막히면서 공부한다입니다. 이분의 이 오픈 AI 입사 성공을 단순히 AI 덕분에 오픈 AI에 갔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보면은 안 되고요. 원래 사실 수년간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으면서 실력을 증명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실제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특히 인공지능을 배울 때 우리 특히 박사님 같은 분들 이 순서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수학을 배우고 프로그래밍 배우고 통계, 머신러닝, 그리고 논문, 프로젝트, 이 순서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프로젝트를 하고 코드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알고리즘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싶으면 수학, 기초수학, 이 순서로 역순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까지는 매번 공부를 좀 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AI 모델과 도구를 찾고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 그 자체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이번 강의는 성공이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내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LLM 모델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무언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모델을 찾고 이걸 도구를 찾고 직접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보실게요. 오늘 일단 이 도구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skills.sh라고 하는 요거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skills.sh는 사이트인데 요걸 주소로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창이 뜹니다.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LLM 스킬계의 빌보드 차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스킬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는 이 Find 스킬이라고 하는 스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130만 개의 스킬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스킬들 물론 리더보드이기 때문에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스톨 수가 많은 거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뭐가 지금 현재 트렌디하구나는 알 수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 뭔지 찾아보려면 키워드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됐었던 게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ind Skills가 나오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적합한 증명된 스킬이 뭔지 찾아주는 요게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자동화를 만드는데 그 리서치의 단계를 정말 혁신적으로 줄여준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따 좀 사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허깅 페이스입니다. 요거는 AI 모델계의 인스타그램. 이 스킬스가 LLM 스킬계의 빌보드 차트였으면 이제 요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여기는
되게 각종 도메인, 예서 말한 각종 도메인은 여기 있는 이 업무를 보면은 뭐 글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멀티모달, 이미지 투 텍스트, 뭐 이미지 투 이미지, 뭐 여기 열면은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멀티모달이 이만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LM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예요. 예. 나머지도 보면은 굉장히 많죠. 이미지 쪽도 많고 오디오 쪽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강화학습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허깅 페이스인데 이 모델을 이제 이 플랫폼 내에서 테스트 추론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도 GitHub에서 리드미 격의 정보도 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모델을 탐색하고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과업에 필요한 모델이 뭘까 찾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그 스킬스라고 하는 곳에도 이 허깅 페이스의 스킬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도구를 좀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할 때 쓰실 도구들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봤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만들다가 모르면 공부하기 이게 가능하구나 요걸 알아가는 겁니다. 1차 시연에서는요 이 Find Skills 아까 봤던 거 그것을 사용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MVP에 대해서 이걸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뭐 대시보드나 우리가 1, 2강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AI 에이전트 MVP AI 기능, AI 서비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스킬 찾기 이런 것들을 파인드 스킬로부터 시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MVP를 만들고 이제 검수하고 그리고 이거를 원격으로 내가 나의 에이전트 도구를 원격에서 사용하는 거, 요거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탐색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축으로 이어가는지 요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페테르손의 이제 학습 방식을 차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저도 시연을 해봐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주말 동안에 이 영상 자동 생성이었습니다. 이 영상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죠. 찍어놨던 뿌리 강의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리마스터하고 현행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해왔던 그런 기술들을 좀 더 붙여서 확장 팬격으로 만든 그런 영상인데 요거 AI가 다 만든 겁니다. 목소리까지 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출력되고 있었던 그 로고들이고 왼쪽에 그 산출물이고 그런데 요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실습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I 사스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이번 실습 과제입니다. AI 사스 예시를 제가 한 3가지 도메인에서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AI 영상 아바타 쪽에서는 뭐 구글 비오, 플로우, 런웨이 같은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AI 사스가 영상 제작 쪽에서는 특히 아바타 쪽에서는 구성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 관련된 모델을 여러분들이 나름 서치를 하셔가지고 조합 혹은 단독 사용을 통해서 한번 기능을 구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음성 오디오 쪽에서 특히 제가 제 영상 만들었던 거 11랩스에서 제 목소리 따가지고 이제 쭉 생성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1랩스를 시작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음성 오디오 쪽에 AI 사스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 참고해 보시면 좋은 서비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회의랑 AI 노트 이런 거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LLM 위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적지 않은 거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원래도 중요하고 주요한 기능이었지만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요건 제가 사실 뭐 잘 쓰는 영역은 아니었어요. 클로버 노트 몇 번 쓰는 거 정도가 제가 이제 사실 회의 노트를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 썼던 도구인데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또 허깅 페이스에서 찾는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실 만한 레퍼런스들 가져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도메인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무궁무진하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주제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진행을 해서 한번 본인의 실력을 또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습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코덱스로 실습 시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의 시작은 스킬 찾기, 파인드 스킬이라고 하는 이 스킬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스킬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글로벌하게 좀 설치하는 과정부터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 skill.sh라고 하는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스킬 첫 대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리더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첫 번째 Find Skills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Find 정도만 아마 검색을 해도, 네, 이 정도 인스톨 횟수가 있던 거라고 한다면 아마 최상위에 뜰 겁니다. 그래서 Find Skills를 들어가서 이 설치하는 방법의 이 커맨드를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강에서 배웠을 그 파워쉘을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스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 그 프로세스가 다시 도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별거 선택할 거 없이 엔터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글로벌,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하는 이 글로벌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주면은 그 글로벌로 설치가 되는데 요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나머지도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은 이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됐어서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설치가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스킬 설치가 완료된 거고, 이제 여러분들 클로드를 쓰건 코덱스를 쓰건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슬래시 커맨드를 통해서 이 스킬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PT, 저는 이제 코덱스인데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스킬을 통해서 제가 이번 AI 기능을 한번 어떤 걸 만들어 볼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스킬을 통해서 이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킬을 찾아줘, 나는 그걸 기반으로 이 기능을 만들려고 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쇼츠, 영상을 넣으면 그걸 쇼츠로 분할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유튜버니까요. 그래서 쇼츠 생성기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고 폴더를 하나 정해주겠습니다. 정석 강의 폴더에 쇼츠 젠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슬래시 커맨드를 넣어도 되고 안 넣는다 하더라도 이 스킬이 알아서 지금 내가 저 스킬을 나를 지금 부르는 명령이구나 하면 알아서 튀어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find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자동 완성이 되죠. 여기서 탭 눌러주거나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find skills라고 우리가 설치했던 그 스킬을 사용을 하는 모드로 되는 거고요. 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쇼츠를 생성하고 내 컨펌을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자동화 기능을 만들고 싶어. 이 기능을 만들 때 사용할 스킬과 구축 프로세스를 잡아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응답이 쭉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 22초, 6분 44초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시간 동안 작업을 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추천 구조는 현재 설치된 리모션 계열 스킬로 제작하고 유튜브 API로 업로드하며, 네, 중간에 변경 불가능한 승인 게이트를 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리모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그런 건데, 저는 사실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제 유튜브의 원본을 이제 재밌을 부분을 뽑아내서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쇼츠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리모션 가지고 쓱 이렇게 쓰겠다 스킬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 말의 감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틀린 부분 좀 정정을 해줄게요. 내 유튜브 원본 영상에 재미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편집해서 쇼츠를 만드는 자동화가 필요해. 리모션을 통해 새로운 쇼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요소는 재미있는 부분 잘라내고 필요하면 빨리 감기도 하고 자막도 주목 잘 끌도록 달고 특히 한글에 최적화되어 있을 것. 네. 쓰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더 생각이 나서 요거까지 좀 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할게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뭐 재미 구간을 찾아가지고 이 쇼츠로 만든다라는 건 이제 탐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일단 이번 실습 시연에서는 최대한 스킬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구간 탐지하는 요 영역에는 딱히 스킬을 찾은 것 같진 않고 이 코리안 쇼츠 에디터라고 하는 전용 스킬을 지금 찾았다라고 하는데,
요거 뭔지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코리안 쇼츠 에디터라고 하는 게 찾아지지가 않아서 링크를 줘보라고 할게요. 제가 위에서부터 제대로 읽질 않았더니 이 친구가 스킬을 만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한 거 이거에 대한 스킬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인드 스킬이라고 하는 그 스킬 자체가 지금 발동이 안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 요청에 맞는 스킬을 다시 찾아줘. 다시 한번 그 찾아달라고 했는데 스킬 파인드 스킬 통해서 지금도 리모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스킬을 찾아줬어요. 여기서 애초에 그게 좀 있나 봐요. 제가 원하는 영상 트리밍 이렇게 걸러주는 게 스킬 소개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모션 베스트 프랙티스 보면은 뭐 캡션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좀 기본이 될 편집 툴이 돼야 돼서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막 다는 것도 있고 뭐 무음 탐지, 부분 배속 이런 게 이 리모션 안에 지금 다 있어서 편집 렌더링 핵심이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재미 구간 의미 분석하는 트랜스크립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스킬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미 구간도 별도 스킬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건 터킹 헤드 팟캐스트 리컷이라고 하는 원본 기반 재편집 워크플로우. 네네네. 이 편집 렌더링의 핵심인데 그 안에 컷 편집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넣어줄 그 친구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실험용 후보까지. 비디오 하이라이트 익스트랙션. 재밌는 데야 감정 피크 뭐 이런 것들 잡아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외한 후보도 있고. 그래서 최종 선택은 아까 봤던 실험용 후보는 빼고 그냥 일단 핵심 권장 구성 3개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한번 가시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츠 자동화 MVP 구축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구현된 기능은 유튜브 링크 또는 로컬 원본 등록하면은 샥샥샥샥 해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쇼츠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 대시보드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건 파일이네요. 다시 볼게요.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강의는 지금 1, 2, 3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것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실행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실행이 뭔지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냥 한번 들어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실행 해당 폴더에서 pnpm dev로 열라고 합니다. 근데 pnpm 인스톨이 돼 있나? 아이고 싶은데 돼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로 열어보겠습니다. 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직접 써볼게요. 영상을 가져오기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서 양실장 검색해서 이제 요 오늘 올라간 요거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요 영상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영상이었죠? 정치훈 코그콤 대표 팟캐스트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죠? 되나요? 지금 단계가 좀 남아 있었네요. 현재 PC에는 YTDLP가 감지되지 않았으므로 유튜브 링크를 직접 넣으려면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절차를 또 밟기에는 지금 실습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원본 영상 업로드하는 걸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원본 로컬 파일 절대 경로 좀 답답하게 됐는데 일단은 정석 강의 1강 내지는 2강 아니면은 여기 지금 완성된 원본이 하나 있어 보이네요.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요. 로컬 파일 등록 절차가 너무 불편하다. 파일 탐색기 열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 파일 탐색기가 달렸고요. 걸어볼게요. 이 원본 파일을 넣어서 등록하면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등록한 원본이 올라갔습니다. 재미 구간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서 눌러볼게요. 에러가 떠서 에러를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에러 발생. 에러를 해결한 것 같아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재미 구간 찾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 진짜로 좀 제대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버깅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진행 프로세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GPU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요거 한 번 더 한 다음에 실제 이 전사 돌아가는 거, 이 재미 구간 찾는 거를 보여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이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인데
이거 핸드폰으로도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게 원래 오늘 시연의 1차에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요 디버깅 및 개선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코덱스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여기서 자기 프로필 누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왼쪽에서 연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PC를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원격으로 이 PC에서 돌아가는 코덱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거의 뭐 헤르메스 같은 환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클로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자기가 어떤 툴을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원격으로 내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팅 한번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짧은 마지막 1차 시연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지금 미리 좀 말씀드려 놓을게요. 네, 그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버깅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진행 프로세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GPU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요거 한 번 더 한 다음에 실제 이 전사 돌아가는 거, 이 재미 구간 찾는 거를 보여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이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인데 이거 핸드폰으로도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게 원래 오늘 시연의 1차에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요 디버깅 및 개선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코덱스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여기서 자기 프로필 누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왼쪽에서 연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PC를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원격으로 이 PC에서 돌아가는 코덱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거의 뭐 헤르메스 같은 환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클로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자기가 어떤 툴을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원격으로 내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팅 한번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짧은 마지막 1차 시연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지금 미리 좀 말씀드려 놓을게요. 네, 그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다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있네요. 뭘 벌써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좀 들어가게. 그럴싸하게 된 게 웃긴다. 네, 두 번째 쇼츠. 지금 이 플레이어가 지난 영상에서 재생하던 그 초로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재생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진짜로 그럴싸한 쇼츠가 나온 것 같아요. 컴퓨터 렌더를 누르면 아마 이게 이제 MP4 파일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1번을 할 걸. 네, 오류가 나네요. 좀 더 디버깅을 해주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좀 제대로 워킹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검토본 렌더 버튼 누르니 나오는 에러. 네, 에러 조금만 더 잡고 일단은 1차 시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AI SaaS로 업데이트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 AI에 대해서 지금은 상용 나와 있는 스킬을 이제 모델의 힘을 베이스로 해서 런타임도 지금 로컬이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걸 이제 AI SaaS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여기 돌아가게끔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볼 건 두 가지인데 일단 이 배포 환경을 온라인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별성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비해서 뭔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이 만든 내 서비스 내가 혼자 지금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요걸 좀 더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번 정석 강의 3강의 핵심인 모델과 도구를 찾는 그 과정을 이 허깅 페이스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2차 시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시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아까 이 강의에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우리 페테르손, 우리 스웨덴 친구 페테르손의 이제 그 학습 방법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같이 우리가 모델을 맞닥뜨리는데 모르는 것 같다. 그럼 그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절차를 한번 2차 시연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보면서 그 모델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1차
1차 시연에서 만들었던 내용에 접목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사스화해서 대중에 공개할 때 결국 또 이제 배포가 중요하게 될 건데 그 배포하는 과정까지 한번 2차 시연에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연은 일단 제가 요 디버깅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제가 2차 시연으로 준비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 쇼츠 영상 만들어주는 거 디버깅을 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좀 했어요. 그래서 요 마무리된 결과는 결국 이제 여기서 검토한 거 괜찮으면 이제 하고 렌더하면 이제 밑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식인데 제가 첫 번째 건 렌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실제 이 영상이 영상으로 파일로 저장돼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계정 연결해가지고 업로드 자동화까지를 일단 지금 단계에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필요한 과제는 뭐냐면 이 유튜브 쇼츠 생성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사스화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뭔가 특출난 부분을 만들고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걸 제가 기획을 해본다라고 하는 좀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지금 당장에 이 쇼츠 만들어주는 이 기능이 얼마나 지금 재밌는 장면을 뽑아서 편집을 잘하고 뭐 자막도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사실 검수를 굉장히 이런저런 시나리오 이런 영상도 넣어보고 저런 영상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뭐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제대로 된 퀄리티 어셔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전달하려고 하는 건 어떠한 니즈에 의해서 어떤 모델이나 특수한 도구 내지는 어떤 특정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찾고 그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비개발자이자 비전공자로서 그 과정을 좀 알려드리는 데 집중을 할 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두고 이제부터 2차 시연으로 넘어가는데 이 화면이죠. 이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탐색하고 그 모델이 좋아 보이면 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학습을 진행한 후에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 패테르손식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요 시연을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열었고요. 지금부터 제 유튜브 쇼츠에 좀 적합해 보이는 어떤 조합이 좋을 만한 또는 저희 기능을 좀 강화해 줄 것 같은 그런 모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 멀티 모델이라고 해서 뭐 텍스트와 오디오와 이미지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겠고 컴퓨터 비전 요거는 이미지에 이제 어떤 객체를 인식하거나 또는 분류하거나 그런 모델들인데 그런 게 있겠고 NLP 쪽은 이제 자연어 처리죠.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상 쓰는 LLM이고 음성 있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태스크 분류는 제가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치를 해보다가 지금 쇼츠를 보면은 사실 이만한 쇼츠 프레임이 결국엔 좀 핸드폰에서 볼 때는 작게 보일 거잖아요. 얻게 되시는 건 뭐냐면요. 이게 요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크기로 작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프레임이 이만한데 여러분 제 얼굴이 요만하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주제가 되는 사물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프레임 안에 영상이 원래 붙어 있어도 그 자막도 이렇게 좀 흉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이 주제가 되는 사물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좀 왔다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능, 특수 기능, 상세 기능을 좀 생각해 만들어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필요할 것 같은 기술은 아마 이제 이 객체를 인식해가지고 주제가 뭔지 주제 사물을 잡아내는 그런 이제 아마 추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추론을 이제 그 사물의 크기를 이제 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체 프레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마다 따라다녀가지고 이제 또 이 갑자기 여기서 크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 프레임에서는 또 잘려버리고 이러지 않는 이제 좀 그런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을지 GPT에게 사람을 쇼츠에 나오는 주인공을 찾아서 그 주인공을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쇼츠에서 보여주는 그런 편집을 하고 싶다.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허깅페이스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봤는데 가로 비율로 편집된 롱폼의 주인공을 쇼츠 비율에서도 크게 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주인공이 움직이더라도 주인공을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는 편집을 자동화하고 싶어. 허깅페이스에서 어떤 모델을 활용하면 좋을까? 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허깅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 또는 도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쇼츠 코리안 쇼츠 에디터라고 하는 스킬을 우리가 결국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에 이 기능을 넣는 것을 기본적인 설계의 패러다임으로 놓고서 이 친구가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이 좀 나오게 됐는데 가능하다. 이 기능은 주인공을 찾는 모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합니다. 얼굴 사람 검출하고 동일 인물 추적하고 주인공 선택하고 부드러운 가상 카메라 경로 생성하고 그리고 9:16으로 크롭하고. 자, 이 프로젝트 추천하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구성은 미디어 파이프 플러스 추적기라고 합니다. 네, 어떤 뭔가 논문 같은 내용들이 쭈르륵 있는데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게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 친구와 우리는 학습을 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얼굴 위치와 몸 전체 백업을 검출한 뒤에 동일 인물 추적하고 흔들림 제거하고 장면 전환 감지하고 최종 크롭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얼굴 중심과 크기를 빠르게 얻는 데 적합하고 얼굴이 가려지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면 RTDTR, 요거 우리 패킹 위에 RTDTR 요걸로 사람 박스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이 감지를 하는데 어디 가려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자막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을 인식을 하나 봐요. 네, 그렇게 해준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요거를 그냥 바로 갖다 써도 그냥 얘한테 그렇게 해주면 해줄 건데 모델 탐색한 걸 이제 학습하는 걸 해보기로 했고 이 학습을 페테르손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페테르손식 프롬프트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의 설명란 쪽에도 붙여놓을 건데 요걸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페테르손식으로 하는 거의 핵심이 결국 만들면서 배우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만들려고 하는 맥락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학습을 해도 문맥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지금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이제 학습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 범위는 기존 얼굴 감지를 우선 사용하고 실패하면 RT-DTR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사람 영역을 찾아서 보완하는 자동 쇼츠 크롭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만들 최소 버전은 이건데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최소 개념은 이거라고 합니다. 현재 병목은 바운딩 박스 하나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AI가 사람이 이 사각형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영역이라고 해요. 이 사각형 안에 사람이 있다. 입력은 영상의 한 프레임을 입력을 하는데 출력은 사람일 확률과 뭐 80% 정도 확률인지 90% 확률인지 그런 확률과 X1, Y1, X2, Y2 좌표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박스의 중심을 쇼츠 화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중심점을 잡아서 쇼츠의 중심으로 써서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이것이 없으면 얼굴 감지가 실패했을 때 어디를 확대해야 할지 판단 근거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분명 부족한 게 생길 거잖아요. 그 부족한 환경을 부족한 그 결과물을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그게 왜 부족한지 어딜 내가 더 알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한 단계는 원본 영상에서 움직임이 포함된 12초 구간 하나를 테스트 영상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42초 정도 되긴 하지만 이 안에 한 30초 정도까지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요걸 제가 주면서 10초부터 30초까지를 잘라서 쓰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10초부터 30초까지를 잘라서 2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영상으로 사용해줘. 자, 이제 이 친구가 제가 20초 잘라서 준 거 가지고 쭉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할까요 해가지고 네 해주세요 해서 쭉 만들었어요.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저한테 미션을 줍니다. 이 원리를 본인의 말로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사실 저는 이게 원래 비전 쪽이 제가 원래 하던 쪽이라서 알고 있어요. 어떤 원리인지. 그래도 한번.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틀리면은 좀 부끄럽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DTR이 20초 영상 전체에서 강사를 박스로 검출한 최소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박스 표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저한테 네모가 쳐져 있네요. 뭐 지금도 초반이지만 살이 너무 쪄 있어. 제가 몸팩이 지금 화면으로 보셔가지고 제 키가 얼마나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드럽게 잘 잡죠? 184인데 몸무게가 스무스하게 잡죠? 처음에 시작할 현재는 104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골격근량은 네,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네요. 그래서 검출률 좋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는 AI가 사람을 둘러싼 사각형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꼭지점 좌표를 X1에 Y1, 여기를 X2, Y2다. 입력은 영상 한 프레임이고 출력은 다음 정보다. 스코어 그 확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5% 그리고 박스는 이제 X1, Y1, X2, Y2다. 이렇게 이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하나 봐요. 이게 뭐라고요? 제이슨 형태. 1강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제이슨 또는 MD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파일 형태다라고.
박스 중심은 이제 구하는 식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좌표값 x1, x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이 x1과 이 x2의 중간점인 여기가 잡힐 거고, 그리고 y1, y2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심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하면 카메라가 쇼츠가 오르륵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 코드 핵심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된다. 쭉 이제 학습을 했다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정리해 보면 오늘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것은 이제 제 그래픽 카드로 얘를 실행해서 600프레임 전체의 사람 박스를 생성하는 걸 해봤다. 네, 오늘 이해할 핵심 원리는 사람 박스의 중심을 쇼츠 크롭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남은 지식의 빈틈은 프레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박스 좌표를 그대로 쓰면 화면이 흔들흔들 거릴 것임.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계속 거리다 보니까 중심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제 키가 얼마 네, 지금도 꽤나 이걸 크게 확대했다고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쇼츠의 중심점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흔들릴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답해 주세요. 출력한 x1, y1 요거를 이용해 쇼츠 화면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원리를 본인의 말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저 좌표 값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중심점을 한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프레임이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영상이 되는 것이다.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맞았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는 그 프롬프트가 제가 지금 현재 제공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핵심 원리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조금씩 덜 이제 흔들릴 수 있게 해주는 추가적인 좀 수식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 위치,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프레임으로 움직일 때 이 바로 딱 점프를 뛰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조금 지연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값을 구하는 그런 새로운 산식을 줬는데요. 이 수식에다가 이 예측 문제로서 이 값들을 대입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제 시연이지만 머리 쓰기가 좀 귀찮았던 저로서는 좀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 크롭 중심이 500이었고 새로 검출된 중심이 600이었다. 그럼 100 움직였죠. 그러면은 검출 위치, 이전 위치 하면 요 차이가 10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A를 0.2로 했다. 그럼 이게 A가 0.1이에요. 그러면은 1만큼 움직일 거를 0.2만큼 움직이라는 거죠. 그럼 100이었으니까 100의 0.2는 20. 이전 위치는 몇? 500. 500에서 20 움직인 520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A를 0.8로 바꾸면 580이 되겠죠. 이걸 그냥 이렇게 답을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두 계산 모두 정확하대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계산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빡센 개인과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다음 예측 문제입니다. 사람이 계속 600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전 중심 500, 검출 중심 600. A는 0.2일 때 첫 번째 보정 위치 520, 두 번째 보정 위치는 얼마일까요? 움직여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520에서 600은 이제 80 차이고 80에 0.2를 곱하면 160이고 그죠? 160만큼 520으로부터 움직인 거니까 536. 제가 지금 머리에 지금 흘러가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틀렸나? 생각을 오래 하는데 와 맞았대요. 536이 정확하다. 좀 그만 말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네네 이제 그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은 실험은 실제 영상 박스 중심에 0.2를 적용해서 좌표가 그대로 으드드득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에 따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해주세요. 만들면서 배우는 이 원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평활화 비교 영상 보기. 초록색이 원래 있던 생자 박스면 파란색이 이제 스무스 걸린 그건가 봐요. 볼까요? 뭐 지금도 초반이지만 일단 살이 너무 쪄 있어. 제가 몸팩이 지금 화면으로 보셔가지고 좀 키가 보이세요? 얼마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면은 파란색 박스가 조금씩 느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변화가 느리게 적용되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물어보네요. 파란 박스가 초록 박스보다 안정적인 이유와 그 대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보래요. 대가가 있어? 그 대가가 이거네요. 남은 지식의 빈틈. 사람이 멈춰 있을 때는 카메라도 완전히 멈추게 하는 데드존이 생긴다. 네, 파란 박스가 초록 박스보다 안정적인 이유는 새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이동하기 때문이며 그 대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데드존 문제가 생긴다. 바로 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두 번째가 좀 틀렸나 봐요. 추적 지연인가 봐요. 추적 지연. 사람이 빨리 움직여 버리면은 그 프레임에서 제가 벗어나 있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제가 빨리 움직여 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 0.2가 걸려 있으면 얘는 빨리 움직이는데 얘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슉 약간 샥 이러면서 프레임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괜히 틀려가지고 저한테 지금 더 추적해서 뭐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학습은 그만할게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익히면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현으로 진행해줘. 저는 이제 요거 구현까지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시연할 거 기준으로는 지금 요 내용에서 이제 학습을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한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만한 거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구축으로 이어가서 이 쇼츠에 만드는 기존 쇼츠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 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요걸 사스화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배포랑 이런 부분들은 제가 1, 2강에서 2번 정도 연속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로컬에서 구축하는 것까지만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 모양새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실습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실습이 이런 모양새로 되면 좋다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좀 크레딧 설계 이 부분까지 좀 진행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 사스는 고객들에게 어떤 구독 요금제를 좀 제한을 하면서 동시에 그 구독 요금제 안에 있던 어떤 모종의 크레딧이 소진이 되면 추가적인 크레딧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주는 요게 이제 AI 사스의 핵심적인 결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BM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구현해보는 것까지 해서 보여봐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설계 하나하나를 한다기보다는 그 방식으로 이제 요 현재 저만의 이제 개인 기능으로 누가 봐도 보이는 요 형태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끝까지 구축하고 배포를 해보시는 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웹 개발, 뭐 대시보드 이런 거랑 다르게 이 GPU가 필요한 이런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배포할 때 어떤 기술 선택이나 환경 선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한번 여기서 이 설계를 한번 보여봐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이 좀 완료가 돼서 결과물을 한번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기는 했고요. 초반에는 제가 움직이는 걸 슬슬 이렇게 잡아가면서 중간에 위치를 시켜주긴 하나 원 그 저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밌게 다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되게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원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는 지금 달성이 됐다라고는 보입니다. 일단은 요 단계까지는 맞았으니까. 비면 떨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이런 인바디 찍으면 식으로. 요게 목표. 그럼 이제 이게 기존에는 어땠어요? 기존에는 네, 요렇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초반, 그 나오던 지금도 초반인 건 녀석이었으니까. 아닌데 네. 어쨌든 상대적이니까 제 기준 초반에는 뭐 위주로 했냐면 이게 요렇게 그잖아요.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초반, 그 네. 지금도 초반인 건 아는데 좀 더 정신없어졌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요 추적하는 기능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모델을 찾아가지고 이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낸 AI 에이전틱 어떤 산출물을 개선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요 강의 마무리 단계인 이걸 AI 사스화 시킬 때 챙길 두 가지 결제 모듈의 그 설계와 그리고 특수 배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 GPU를 지금 이 과정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인 어떤 추론을 LLM 외적으로도 이 자체적인 모델로서도 추가 추론을 해서 어떤 기능의 어떤 확장을 지금 노린 상태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LLM API 키 넣고 그 LLM 그러니까 GPT나 클로드한테 뭐 해줘만으로는 안 되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면 보통 GPU가 필요한 이 추론 그 하드웨어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클라우드에 웹으로 배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고찰 없이는 좀 위험한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 어떤 웹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걸 제가 남용하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건 아닌데요. 스킬을 파인드 스킬 한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인드 스킬을 해볼 거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AI 사스화 시킬 때 결국 다양한 서비스적인 설계 플러스 결제 과금 모델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를 도와주는 스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자체 추론이 들어가는 이런 조금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SaaS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인프라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설계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스킬을 한번 제가 즉상에서 즉흥이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skill 이라고 하는 스킬을 좀 소환을 해줬고요. 두 가지 이 프로젝트를 AI SaaS 프로젝트로 확장하려고 한다. 이때 1번 서비스 설계, 설계와 과금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체 모델 추론이 필요한 관계로 이 서비스의 배포 인프라 설계 이렇게 두 가지 설계 핵심이 필요한데 이를 잘 할 수 있는 스킬을 찾아주고 설계까지 진행해줘. 실제 구현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서 한 큐에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고 있는 스킬 리스트를 보니까 뭔가 수익화 전략 스킬 2,400건 다운로드 됐고 그리고 가격 전략 세워주는 거 2,000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스킬 검색이 되고 있고요. 제품 설계 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인프라 쪽은 구글의 공식 GK 인퍼런스 2.8K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구글 인프라 GCP에다가 인프라 설계하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긴 하는데 좀 더 결과를 지켜볼게요. 일단 GK 인퍼런스 얘는 뭔지 한번 일단 선제적으로 찾아볼까요? 굳이 기다릴 거 없이 GK 인퍼런스 구글에 있는 스킬이고 when to use AI 모델을 배포할 때 to GK에다가 이거 봐.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저기다가 배포를 하는 게 좋아서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구글 클라우드에다 배포해주는 스킬이 맞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킬 때문에 제가 굳이 구글에 대한 클라우드에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좀 의존성이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너무 구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옵션들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딴지는 걸 것 같아요.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근데 일단 이 유지 비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1분당 약 0.041달러면은 1분당 한 60원, 그러니까 100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100원 미만이 이제 실비가 든다. 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원가 안전계수를 두고 역으로 이 과금 체계를 잡아주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왜 인프라랑 이 과금 설계 쪽을 지금 같이 한 번에 프롬프트로 엮어가지고 물어보는지 혹시 조금 눈치를 채셨을까요? 사실 이런 AI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드는 그 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력 이거는 이제 GPU 사용량, 사용 비용 대비 이 서비스를 효용을 느끼는 이 사용자에게 얼마로 이 사용량을 곱하기를 해서 수익을 남길 거냐 이런 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뭐 다양한 유통 비용들이 있겠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AI SaaS 서비스는 인프라와 그 유지비와 사용료에 대비한 과금 체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혼합적으로 이렇게 좀 사고가 되어야 된다. 요걸 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가 가드레일에서 쭉쭉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서비스 설계 이제 이렇게 돼서 포지셔닝 쭉 있고 핵심 사용자 흐름은 가입해서 이제 로컬 파일이나 유튜브 링크 등록해주면 전사 재미 구간 분석해서 이제 세계 점수 제시해주고 인물 추적 같은 이런 물론 이 정도 기능은 사실 상용 사스에서는 어딜 가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니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인물 추적 자막이 적용된 검토본 이게 우리의 특수 기능인 거죠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업로드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구조를 짜면 좋겠고 봤을 때 이제 원가 가드레일이 있어서 이 원가가 얼만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과금이 되고 나면은 다 털리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 배포 인프라에서 볼까요? 뭐 클라우드 플레어 R2에서 네, 쭉쭉쭉쭉쭉 네, 이렇게 제가 배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이걸 이 AI랑 함께 하는 거를 몇 번 보여드렸다 보니까 1, 2강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것까지 다 막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면 영상 길이가 또 막 2-3시간이 되니까 우리 그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까지 해볼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 분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GPU가 여러 장이 붙어가지고 원본 분석하는 GPU, 리프레이밍하는 GPU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손님 없을 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잘 체계적으로 사업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정책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거의 좀 사업을 이제 하는 방법 자체를 좀 이렇게 그 로드맵을 좀 짜주네요. 이 정도까지 바라진 않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AI 서비스를 AI 서비스화하고 그걸 이렇게 인프라까지 고려해서 그 과금 정책이랑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보고 배포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까지 보여드리는 게 이번 강의 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제가 제가 하는 실습 여러분들 다 보여드린 게 1, 2강까지는 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강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직접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가지각색의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로서 하나의 케이스로 무언가 보여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 지금부터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한번 오늘 AI 모델과 도구를 찾는 이런 이제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AI SaaS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축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설계하는 것까지 정확히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4강에서는 우리 이 과정 중에서 사실 주축으로 쓰이는 모델은 사실 LLM입니다. NLP 계열의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넘어서 AI의 어떤 딥러닝이라든지 강화학습이라든지 이런 이제 AI의 모델,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1, 2강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축한 다음에 설계를 받잖아요. 지금도 AI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설계적인 부분에서 제가 필요한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좀 전달드리는 시간으로 4강 LLM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정확히 AI 리터러시죠. AI 리터러시를 위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한 또 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해볼게요. 3강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들 열심히 실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